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김문수, 홍준표, 또 한동훈 이 3강을 형성했다. 가장 유력한 후보가 누구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는 뭐 한동훈은 절대 인정할 수가 없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3강으로 좁혀지고 있다. 현재로서는 김문수 전 장관이 가장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행입니다. 근데 오세훈이가 나갔으면 좋았는데 오세훈이가 안 나가는 바람에 그 반사 이익이 생겨가지고 그게 홍준표하고 한동훈한테 간다는 거예요. 오세훈 표는 김문수한테는 잘 안 가죠. 그래서 오세훈이 드랍함으로써 이게 홍준표하고 한동훈이 유리해졌다는 말이 나옵니다. 지금 홍준표하고 김문수하고 또 한덕수하고 3강이 되는데 한덕수는 이제 밖에 있으니까 안에서만 본다면 한동훈하고 홍준표하고 김문수하고 3강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 1등을 할 거냐 이런 얘기인데 지금 가장 경쟁력 있는 그런 후보를 이제 국민의힘은 뽑으려 할 거다. 대선 본선에서 누가 가장 경쟁력이 있겠는가 이런 측면에서 한번 선택을 하지 않겠는가. 그러면 이제 토론의 영향을 많이 받을 거다. 토론을 보고 아마 결정을 할 거다. 지금까지는 비교가 아니라 각각이 이제 자신의 장점을 얘기하고 자신의 정책을 얘기하고 김문수는 김문수 따로, 홍준표는 홍준표 따로, 또 나경원은 따로 이렇게 지금까지는 평가를 했다면 이제는 토론을 하면서 이 토론 과정에서 그 사람의 역량 내지는 공격하고 또 방어하는 어떤 그 정치적 어떤 그 기술, 즉 감이 되는가 쉽게 말하면 그거를 이제 볼 거다. 특히 이재명하고 붙었을 때 누가 가장 나가서 잘 싸우겠는가. 이재명하고 붙었을 때 누가 소위 주눅들지 않고 그야말로 이재명을 압도하는 그런 실력 내지는 그런 어떤 패기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가. 그러니까 비교 대조를 하게 될 거다. 그래서 토론이 끝나면 상당히 윤곽이 드러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에는 찬성합니다. 김문수가 상당히 지금 앞서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데 요새 와서 김문수가 좀 하락하고 홍준표가 치고 올라오고 한덕수는 뭐 갤럽에서 저번에 2%였는데 이번에는 7%까지 그냥 급상승했고요. 지금 이런데 이게 지금 비교 대조하고 서로 토론을 해보고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2차에 걸쳐서 A조하고 B조하고 토론을 하잖아요. A조는 19일 내일입니다. B조는 20일 글피죠. 그러니까 토요일하고 일요일 양일에 걸쳐서 이 토론이 있는데 이게 하나의 어떤 변수 내지는 향방을 좌우하지 않겠는가라는 말이 나옵니다. 물론 뭐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과거에 미국 같은 데도 보면은 이 토론에서 상당 부분 이 승패가 결정되는 수가 많았습니다. 뭐 바이든하고 사실은 트럼프하고 토론하다가 바이든이 치매 끼를 보인 거 아니에요. 치매는 아니지만 뭔가 조금 약간 멍청한 그런 끼를 보면서 노쇠한 끼를 보이면서 저 바이든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원래 TV 토론 하고 나서 바이든 교체 그 요구가 빗발친 거 아니에요. 민주당에서. 미국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바이든이 대통령 후보까지 됐다가 드랍하고 그 다음에 해리스가 나간 거 아니야. 근데 해리스가 나갔지만 해리스는 또 바이든만큼 준비도 못했고 뭐 그러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결국은 공화당한테 패배한 거 아닙니까? 미국도 말이죠. 보면은 이기려고 최선을 다한 거예요. 난리 부르스 떠는 거야. 아니 바이든을 민주당의 후보로 이미 정해놔서 그렇게 하고 있다가 중간에 사실을 드랍시키고 해리스 바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야. 사실은 지금 뭐 누구로 정해지도 않았지만 설사 정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안 될 것 같으면 바꾸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국민의힘 당원이라든가 내지는 자유 보수 우파 지지자들은
아직까지는 열어놓고 있는 거라고 봐야 돼요. 물론 지금 김문수나 홍준표나 또 지금 나경원이나 다 할 만한 사람들인 건 맞죠. 그런데 검증되지 않은 게 이제 있죠. 뭐냐면 토론 능력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정말로 여러 가지 그 전반적인 어떤 그런 지식과 그리고 또 어떤 그 뭐 경제라든가 내지는 뭐 군사, 외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식견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대조해 보면 확연히 드러나거든요. 이게 이제 조심해야 될 게요. 내일 19일 날 이제 김문수가 출전하는데 김문수하고 이제 안철수가 여기서는 주목이 되죠. 여기 김문수, 안철수, 그리고 양형자, 유정복이에요. 근데 유정복도 인천시장을 했기 때문에 만만치 않을 거고 양양자를 또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왜냐면 양양자는 어차피 자기 몸값 올리려고 나간 사람이지 이 사람은 자기가 되려고 나간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부담이 없어요. 부담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그 과시를 하기 위해서 그냥 골탕 먹이는 뭔가 자기 과시용 그리고 상대방을 갖다가 아주 핀치에 모는 그런 토론을 하고 그런 질문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서 김문수가 여기에 대해서 대처를 제대로 못했을 경우에 지금 네 사람이 김문수, 안철수, 양양자, 유정복인데 오히려 김문수가 이 토론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김문수가 이 토론에서 실패해가지고 이제 상처를 입는 거 아닌가, 내상을 입는 거 아닌가 이게 굉장히 걱정돼요. 왜냐하면 양양자나 유정복 같은 사람들은요. 어차피 자기가 대통령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잖아라니까요.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해서 나온 거라고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행보를 위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여기서 아주 공격적인 모습을 취할 거라고요. 근데 김문수는 그 사람들하고 싸워서 이익 볼 게 뭐가 있어요? 잘해도 이 사람들한테 이익 볼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저 사람들은 근데 뭐 김문수나 안철수를 상대로 자기들이 토론에서 소위 이기게 되면 상당히 얻는 게 많죠. 그래서 김문수는 잘해야 본전이고 잘못하면 큰 데미지를 입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안철수가 지금 저쪽은 누구예요? 안철수는 탄핵을 찬성한 자잖아요. 김문수는 탄핵을 반대하는 입장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러면 이 탄핵 찬성의 논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김문수를 공격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유정복도 이 탄핵 찬성이거든요. 유정복은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해야 된다. 윤석열을 출당시켜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야. 유정복이가. 여기가 반윤이에요. 지금. 거기다가 안철수는 뭐 말하면 뭐 하겠어요. 여기도 반윤이잖아. 근데 양양자도 사실은 이게 친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반윤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3대 1로 이 김문수가 토론에서 밀릴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 방송, 강신업 방송 듣고 있으면 우리 김문수 캠프에 계시는 분들, 그리고 김문수를 아시는 분들은 강신업 변호사가 오늘 방송을 통해서 김문수가 이 토론에서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것이 지금 안철수나 유정복이나 양양자는 아마 탄핵 반대 입장에서 계엄 반대 탄핵 찬성 입장에서 탄핵을 찬성하고 계엄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김문수를 공격할 거다. 그랬을 때 김문수가 걔들한테 끌려다니면서 부안해동하면서 그래 나도 뭐 계엄 반대다. 그래 나도 뭐 사실 탄핵 찬성이다. 이런 식으로 끌려다니면서 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윤 대통령을 공격하는, 다시 말하면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말들을 할 수가 있어요. 김문수가 위험해요. 다시 말하면 죽음의 조 비조 있잖아요. 여기는 어차피 선수들이야.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홍준표가 이거 다 하겠습니까? 홍준표가 어떤 사람입니까? A라고 물으면 B를 대답해가지고 위기를 타파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나경원도 만만치 않아요. 나경원도 뭐 또박또박 그거 하는 건 잘하니까. 근데 한동훈하고 여기에 이제 이철호가 있는데 여기는 한동훈이가 사실은 조금 핀치에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홍준표가 뭐 데미지를 입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물론 한동훈이가 이제 데미지를 입을지 그건 좀 지켜봐야 돼요. 나경원도 큰 데미지는 안 입을 거예요. 근데 김문수가 오히려 A조가 쉽다고 생각하는데
죽음의 조는 B조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A조에서 김문수가 핀치에 몰리면서 이 죽음의 조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 A조가 김문수 죽음의 조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 오늘 전략을 세우세요. 오늘 전략을 세우고 지금 주제는 나와 있잖아요. 이 주제는 나와 있으니까 물론 그 주제와 그 관련된 좀 그런 범 관련성 이런 것들을 좀 따져가지고 리허설을 해야 돼요. 리허설을 하고 무엇보다도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된 찬반 입장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든 간에 관련돼서 질문으로 나오고 이게 토론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분명한 입장을 딱 정해놓고 그에 따라서 어떤 그 공격이 들어오더라도 그 주제가 벗어나면 이제 너무 벗어난 얘기를 하면은 그거는 주제에서 벗어난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건 이 주제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비껴가는 거. 비껴가는 걸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물었다 그래서 반드시 대답해야 되는 게 아니야. 물었어요. 나한테 질문이 들어왔어. 근데 그 질문이 골탕 먹이는 질문이거나 주제와 관련이 없는 질문이거나 또는 인신 모욕성 질문이거나 뭐 그런 질문이면 답하지 마세요. 그냥. 그 질문은 이 토론에 맞지 않습니다. 그 질문은 왜 하는 겁니까 지금? 지금 후보께서 자기 과시용으로 하는 겁니까? 이 질문의 의도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의 의도를 한번 생각해서 제가 이따가 답하겠습니다라든지 하여튼 간에 비껴가는 거. 그 다음에 즉답할 필요 없으면 즉답하지 말고 그 다음에 때로는 말이죠. 그냥 흐리멍텅하게 답하는 거야. 긴지 아닌지. 하여튼 그런 것들을 조금 준비를 해서 김문수가 이 토론에서 바이든 꼴 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노쇠한 모습을 보이면 안 돼요. 어차피 리더는 말이죠. 강인한 모습, 우리 생명을 맡기고 우리 자유를 맡기고 나라를 맡기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병든 닭처럼 졸고 있으면 맡기겠습니까? 그래서 그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토론 내내 건강한 모습 보여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토론 내내 자신감 있는 모습 보여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그 질문이 이상한 질문 들어오면 비껴가세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시험하는 질문 들어온다든지 짜고 덤비는 질문 들어왔을 때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나는 계엄에 대해서 그 당시 국무회의에 가지 않아서 나는 계엄 발령하는 거 몰랐다. 하지만 나는 그 후에 보니까 지금 다 계몽령이라고 하지 않느냐 청년들이 지금. 그러니까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우리 국민들이 많이 이해하고 있다. 계엄을 결국 민주당이 유발한 거 아니냐. 나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 고충을 이해한다. 뭐 이 정도만 얘기하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탄핵 찬반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정치 판결을 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 아니냐. 헌법재판소가 정치적인 어떤 그런 판결을 한 것이 법리적으로만 따진다면 그 내란죄가 될 수 없는 건 다 알고 있지 않냐. 더군다나 형사 판결이 나지도 않았는데 지금 형사 판결이 나지도 않았는데 마치 내란죄인 것처럼 판결을 한 거 아니냐. 그 다음에 헌재가 여러 가지 절차를 어겼다는 건 허영 교수도 얘기하지 않느냐. 우리나라 최고의 그 헌법학자도 지금 이 절차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라도 다시 역사적 판결, 이 판결에 대한 역사적 평가라든가 또는 어떤 국민적 평가가 다시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이 판결이 옳다 그러다 이렇게 뭐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나는 생각한다. 뭐 이 정도로 해서 좀 지금 제가 사실 답을 다 얘기했어요. 그 방향을 설정해 놓고 그 다음에 어떤 공격이 들어와도 이 방향은 지키는 거죠. 그 다음에 조금씩 유도리는 두 대, 이 뼈대는 흔들리면 안 돼요. 특히 김문수에 대해서 토론에 좀 집중하고 실수하지 않도록 하라는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김문수를 아끼니까요. 강신업 TV입니다.